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으로 결혼을 막 준비하던 예비 신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유가 아닌 예비 시댁의 트집으로 얼마 전 파혼을 했습니다. 물론 파혼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상황을 돌아보면 파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기혼자분들은 물론이고 결혼을 앞둔 미혼분들이 한 번쯤 결혼 전에 확인해 봐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 남자친구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연애할 때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과 사귀며 싸운 일이 없다고 해도 결혼 준비를 하며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어긋나는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찌 현명하게 해결하느냐가 결혼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핵심이 되더라고요. 결혼 약속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줄만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파혼으로 관계를 끝내게 되었죠. 사실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비 남편과는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왔고 연애도 순조로웠죠. 제가 파혼한 이유가 황당한 건 예비 남편 부모님과도 처음엔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비 시댁을 방문한 건 예비 시부모님의 생신 때였어요. 그때는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히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솔직히 그날은 긴장도 많이 했고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당연히 예비시댁 가족들 만나는 자리니 최대한 예의 바르게 보이고 싶었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 조신하게 행동했죠.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제 외모가 좀 예쁘장한 편이기도 하고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보니 그 부분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시고는 이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중학교 교사라고? 공부도 아주 잘했나 보구나.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자식 교육은 걱정 없겠다. 그렇지?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고 시아버지도 옆에서 맞장구 치셨습니다. 교사라니 참 훌륭하구만. 딱 봐도 부모님이 딸내미 교육을 아주 잘 시키셨겠어. 잘 봐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거 봐요. 분명히 엄마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라고 했죠? 저한테 더 좋은 여자는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예비 시모는 살짝 아들에게 눈을 흘기시면서 이러셨죠. 없기는 다 부모가 만들어주기 나름이지. 너한테는 좋은 짝이니 만족하지만 네가 어디 더 좋은 여자 못 만나는 조건이니? 네가 집안이 빠져 학벌이 빠져. 그런 말은 말어. 엄마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 예비 시모가 두 아들 키우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다는 건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 저는 예비 남편이 너무 저를 칭찬하고 치켜세우면 그만하라는 눈치를 주기 위해 예비 남편 옆구리를 살짝 찌르곤 했습니다. 그래도 첫인상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생각에 그때 정말 마음이 놓였고 앞으로 예비 시댁과도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예비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았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 전에는 우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관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어요. 저희가 3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그동안 부모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염두에 두셨죠. 물론 저희는 양가 집을 자주 왕래하진 않았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늘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챙기긴 했고 몇 번 얼굴을 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도 그럴 때마다 예비 남편에게 감사 표현도 했고 한번 가볍게 보자고 하셔서 식사도 몇 번 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할까 봐 집으로 초대는 안 했고 밖에서 외식만 같이 2번 정도 했어요. 특히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볼 때마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볼수록 참 듬직한 청년이네. 우리 딸이 참 좋은 신랑감을 만났구나. 엄마는 아들이 없어서 그런가 김서방이 그냥 아들 같은 거 있지? 김서방 보면 부모님도 딱 어떤 분들인지 보이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앞으로 잘해야죠. 저희 부모님도 정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장모님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마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하시더니만 나중에는 사위나 다름없이 아니 어쩌면 아들처럼 마음을 주실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집에 아들이 없고 저와 여동생 둘만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우리 가족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네 남자친구 참 믿음직하더라. 우리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가. 그 친구가 들어오면 우리 집이 더 든든해질 것 같아. 그래? 엄마가 사위가 마음에 들어 하니까 나도 괜히 뿌듯하네. 아마 잘할 거야. 엄마는 딸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해? 물론 내 딸이 훨씬 아깝긴 하지. 그래도 사람은 조건만 보고 저울질하면 안 되는 법이잖아. 당사자 두 사람이 제일 중하지. 엄마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어. 그럼 된 거잖아. 엄마의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고 결혼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남자친구와의 미래가 아주 밝게만 보였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게다가 예비 남편의 집은 경제적으로도 꽤 잘 사는 편이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셨죠. 직업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만큼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분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평생 일해본 적 없이 곱게 살림만 하시며 두 아들의 교육에만 신경 쓰는 전형적인 사모님 스타일이셨어요. 깔끔한 외모와 세련된 태도를 지닌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저 정도로 하시니까 집안 건사 잘하시고 자식들도 다 잘 키웠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 예비시댁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비시댁이 잘 사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집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두고 있을 만큼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볍게 식사하러 오라고 초대하신 적이 있었는데 가벼운 자리라고 하셨음에도 음식도 저 좋아하는 거 미리 남자친구에게 들으셨는지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해놓으셔서 너무 감사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어찌 너 좋아하는 음식 우리 정호한테 물어보고 해놓긴 했는데 어떠니? 먹을만하니? 그날 어쩜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데 희한하게 익숙한 맛이 나는 겁니다. 막 대답을 하려는데 예비 시어머니 옆에서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이, 엄마, 이 음식들 다 엄마가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아줌마가 하신 거고 저건 우리 늘 먹던 반찬 가게에서 사오신 거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민망해 하시면서 이러시더군요. 얘는 오늘 정식으로 인사 와서 결혼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잖아. 그냥 늘 먹던 음식으로 차린 건데 뭐가 어떻다고 그래. 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너무 맛있는 걸요. 어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나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러자 옆에 계시던 도우미 아주머니도 예비시모 민망하지 않게 한마디 거드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반찬 사오는 이 집이 얼마나 재료도 좋고 고급 반찬인데요. 시장통에 있는 반찬 가게인데 깔끔하고 맛도 좋고 늦게 가면 아예 사지도 못한다니까요.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대박집이에요. 대박집. 나중에 결혼하면 새댁도 내가 알려준 이 집에서 사다 먹으면 되겠네.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잠시 설마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쩐지 음식에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설마. 우리 엄마 가게에서 샀나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버니 말에 정색을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다 먹긴. 결혼하면 직접 해와서 해먹을 버릇을 해야 하지 않겠니? 나야 워낙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사모님 팔자라 그랬는지 몰라도 너는 결혼하면 나처럼 사람 부리고 살지 못할 거 아니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고 오늘은 편하게 식사하고 가도록 해. 그나저나 이 집 반찬 정말 맛있네. 아줌마, 다음번에도 이 집에서 계속 사와요. 그동안 사 먹던 집 중에서도 제일 맛있긴 하네. 아유, 그렇죠, 사모님. 저도 까다로운 사모님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아서 사온 거예요. 아무튼 그날 예비 시댁에서 대접 잘 받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마냥 편한 성격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고고하신 성격에 자존심도 무척 강하구나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아빠가 엄마 말을 잘 듣는 편인데 예비 시댁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과 말하기를 자기 집 서열 1위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가 오케이 해야만 일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종종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 한 번은 그 사람 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예비 남편 형은 이미 결혼을 했고 막 4살 된 아이도 있는데요. 사실 결혼이 그리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예비 남편 형이 의사거든요. 말만 들어도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 짐작은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형 의사 만들고 나서 얼마나 며느리감 찾는다고 애쓰셨는지 몰라. 어머니는 꼭 의사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 근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형 마음에 안 들고 형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머니가 싫다고 했지 뭐. 그럼 형은 결국 어머니 뜻대로 결혼은 하신 거야? 지금 오빠 형수랑은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 아니, 우리 형은 엄마가 결혼하라는 여자랑 결혼 안 했어. 결혼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하고 싶다면서 강요하면 절연하겠다고 해서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혔었지 뭐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어진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형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형은 이미 마음에 있는 여자가 있더라고. 병원 간호사였는데 원래 의사들이 간호사랑 결혼을 많이들 하기도 하거든? 간호사도 이만저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대학 공부도 무지 힘들고. 근데 어머니는 무조건 의사 며느리를 보시겠다는 거야. 의사가 안 된다면 최소한 판검사? 하지만 너 보다시피 결국 형이 어머니 이겨먹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했어. 와, 도저히 나는 짐작이 안 간다. 나는 반대 안 하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맞지? 저번에 오빠네 어머니 인상 봐서는 아들이 좋다는 결혼 상대자를 반대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 정말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장난 아니었다니까. 형이 다 때려치우고 지방병원 아무데나 취직할 거고 부모와 연을 끊겠다고 하니까 엄마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야. 엄마가 그걸 아직도 한으로 생각하셔. 며느리를 자기 마음대로 못 골랐다는 게 나름 속상하셨는가 봐. 그래도 형이 앞길 한번 닦아놔서 그런가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 다행이라고 해야겠지? 예비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약간 불안함을 느꼈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그 일로 시어머니도 느낀 바가 있으실 테니 차남 결혼시킬 때는 굳이 데려오는 며느리감을 반대하시지 않겠구나 짐작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비 남편 형과 똑같은 일이 저의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넘겼지만 어머니의 기대와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때부터 조금씩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항상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어요. 그는 자기 어머니가 형에게는 엄격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낮을 거라고 말하곤 했죠. 그리고 난 형처럼 잘난 게 없으니까 어머니도 나한테는 그렇게 높은 기대를 안 하셔. 오히려 네가 더 마음에 드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다독이곤 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이 형만큼 뛰어난 의사나 큰 기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 남자친구의 믿음 덕분에 우리 결혼이 큰 걱정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비 남편 말로는 원체도 아버님이 전문직이시니 가정 환경이 유복했지만 형이 의사 되고 나서 더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이 수입 대부분을 가져오면서 집도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시아버님이 한때 투자 잘못하셔서 진 채무도 전부 상환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형이 집안을 일으킨 거라고요. 한마디로 외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달까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를 몇 번 만났을 때 저에게 물어보신 질문들은 주로 제가 어느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지,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면 주로 뭘 하고 뭘 먹는지 같은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과 관련 없는 연애사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이미 저를 아들의 여자친구로 소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도 전에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제가 부모님께 결혼 계획을 알린 후부터 조금씩 시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엔 저를 호의적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시선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부터 불안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결혼할 거면 정식으로 집에 초대하라고 하시네. 우리 집 언제 갈까? 그 전에 인사한 건 정식으로 인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 그냥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암튼 나는 언제든 상관없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시간 괜찮은 날로 얘기해줘. 시간 빼놓을게. 그리고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자꾸 너희 부모님 하시는 일을 물어보시더라. 아무래도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신가 봐. 내가 대충 작은 사업 하신다고 말씀드리긴 했어. 장모님 시장에서 가게 하시는 거 맞지? 정확한 건 너 오면 물어보시라고 했으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거야. 그래, 우리 부모님 하시는 일이야. 당연히 말씀드려야지.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말씀드릴 테니. 어쨌든 결혼을 말씀드리는 정식 자리라고 하니까 그전보다 더 긴장이 되더군요. 그런데 예비시댁에 갔더니 걱정과 달리 어머님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한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니 살림 도와주시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아직 가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셨는지 아주 한상 가득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니 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셨고 예비 시부와 시아주버님 내외까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를 예전과 같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일단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 곤란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이제껏 내가 알던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곤란한 질문들을 하셨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라고 예비 시아주버님 내외도 있는 데서 말이죠. 웃긴 건 다들 예비 시모가 하는 질문이 아무렇지도 않아 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시어머니 질문 사이사이에 거 밥은 다 먹고 질문 좀 하라고 나무라시긴 했지만 어머니는 굳이 아버지 말씀을 듣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전과 달리 저에게 결혼과 연애는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결혼이랑 연애는 다르잖니? 서로 좋아서 연애하는 건 좋지만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야 하는 법이지. 오늘 정식으로 인사 왔으니 나도 너한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오늘 한번 거리낌 없이 물어보려고 한다. 혹시 곤란하더라도 이해해줘. 원래 부모들은 자식 결혼시킬 때 작은 거라도 찝찝한 게 있으면 싫은 법이거든. 아마 너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이실 거야. 네, 어머님. 전 불편한 거 없으니 마음 놓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전부 말씀하셔요.
그래, 너 여동생이 있다고 했지? 네, 어머님.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래? 아직 미혼이라고 들었다만 직장 다니니까 니들 결혼해도 동생한테 니들 버는 돈이 들어갈 일은 없는 거지? 앞으로 결혼할 때 니들이 안 챙겨줘도 부모님이 챙겨주실 수 있냐 그 말이야.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결혼하는데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 내 동생이 내 도움 없이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을 굳이 내가 대답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어쨌든 물어보시니 대답은 했어요. 어, 네, 어머님. 아직 동생이 결혼 계획은 없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그건 다행이구나. 나는 내 아들이 처가 식구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건 원치 않아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물음은 겉으론 평범해 보였지만 그 뉘앙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대체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걸까? 속내가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물으마. 너야 흠잡을 곳 없다만 그래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잖니? 아가, 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직업은 뭘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러자 옆에서 예비 남편이 저 곤란해할까 봐 어머니를 살짝 만류했습니다. 아휴, 엄마, 오늘 갑자기 왜 예민하실까? 전에는 좋다고만 하시더니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장모님이 사업하신다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작게 가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가게냐고 엄마는 묻는 거야. 너도 그래. 너는 여자를 몇 년 만나고 결혼할 거라고 데려오면서 그 집 부모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몰라? 예. 어쨌든 네가 대답해봐라. 우리 집은 너 알다시피 큰애도 의사고 우리 남편도 전문직이잖아. 근데 사업도 사업 나름 아니겠니? 집안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시어머니 말에 놀란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자세히 모르긴 했습니다. 제가 대강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작은 가게를 하신다고만 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아빠와 같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세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체인점까지 여럿 운영하시는 성공한 사업가십니다. 거의 30년 넘게 하셨고 엄마는 무릎이 닳아서 없어지기 전에는 그만둘 생각 없다고 하시며 아직도 새벽같이 일을 하시는 부지런한 분이세요. 비록 시장통에서 하는 반찬 가게지만 엄마 아빠가 하시는 본점이 제일 작고 낡은 곳에 있긴 합니다. 다른 곳에 내준 프랜차이즈는 새로 지은 신도시에도 있고 백화점에도 입점해서 매출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부모님이 평생 일하시면서 고생한 결과로 지금은 일을 접고 노후 즐기며 살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건물에서 새도 나오고 저와 제 동생 나중에 시집갈 때 해주신다면서 아파트도 진작에 다 해주셨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자세히 얘기 안 한 건 우리 부모님이 부끄러워서가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 재력을 알게 된다면 살면서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 결혼만큼은 우리 힘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앞으로 천천히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비시댁에 결혼하겠다고 정식 인사 온 자리에서 예비시모 추궁에 대답할 상황이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응시하며 대답을 기다리셨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을 같이 하시고요. 오빠 말대로 2분이 시장에서 작게 장사하세요. 굳이 말씀드리면 식품 쪽이요. 반찬도 팔고 반조리 식품도 파시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차갑게 식는 게 보이더군요. 뭐? 시장에서 장사라고? 네, 어머니. 요 옆에 재래시장에 혹시 입구 초입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반찬 가게예요. 어머님도 혹시 오며 가며 보신 적 있으실걸요?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상처 주는 말을 단숨에 내뱉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말만 듣고 저와 어머니를 무시하시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통에서 반찬 장사를 하신다는 거니? 내가 지금 대체 뭘 들은 거야? 장사라니. 그러니까 지금 장사치 집안에서 우리 집안이랑 인연을 맺겠다 이거였어? 세상에, 우리 집안을 아주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얘, 네가 아무리 교사면 뭐하니? 나는 그런 집안에 내 아들 못 보낸다. 어머니 잠시만요. 저희 집안이 장사치 집안이라뇨.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사업체인데요. 무시할 만한 직업 절대 아니신데 저 갑자기 그런 말씀 드리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쏘아보시더니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내가 큰놈 장가 보낼 때 느낀 게 많아서 이번 혼사는 작은 놈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볼까 했는데 도저히 용답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께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다들 꼼짝 못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결혼을 다시 생각하셔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오늘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러 온 거잖아요. 예비 며느리 불러다 놓고 왜 그리 까칠하게 구시는 건데요? 엄마, 장사하는 집이 어때서요? 우린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그러세요? 엄마는 돈 한 푼 번 적도 없고 장사도 한번 안 해보셨으면서.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은 그런 장사치 집안에 시집 보내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야. 더군다나 반찬 장사라니. 얘, 그게 우리 집안이랑 가당키나 하니? 결혼이라는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우리 아들 고생길이 훤한데 내가 결혼시키겠니? 더 진행하기 전에 알아서 아주 천만다행이구나.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자친구도 어머니의 갑작스런 반응에 말을 잇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저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해졌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며 나가고만 싶었달까요? 이 자리가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죠. 이미 이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생각하며 침착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이유를 대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머니가 무시하실 만한 분들이 아니세요. 저야말로 오늘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이 결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저한테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제가 말을 마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것도 아니고 고작 인사하러 와서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말을 듣고 장사치라는 말을 들어가며 결혼을 굳이 왜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제 반응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죠. 남자친구도 그 상황에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어머니가 환한 얼굴을 하시더니만 이러시는 겁니다. 뭐? 말이 심해? 아이고, 아주 얌전하고 예의 바른 줄 알았더니만 너도 기분 나쁘다 이거니? 조금 건드리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어디 너 같은 애가 어려운 자리에 와서 말대답을 따박따박 하는 건데! 난 너 같은 며느리 원하지 않아. 얘, 두말할 것도 없다. 너 그냥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딜 감히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부모 배경으로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겠다고 명함을 내밀어?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 역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릇없다고 해도 이 집안에 다시 올 일 없을 것 같아서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저도 더 이상은 이 집에 있을 생각 없어요. 제가 스스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졌네요. 쫓아내기 전에 제 발로 나가죠. 그럼 오늘 이후로는 저도 다시는 이 집에 발걸음 안 할 테니 안심하시고 좋은 며느리 얻으세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더 강하게 몰아내려고 하셨고 저는 제 발로 나가겠다며 맞섰어요. 상황은 점점 격해졌고 그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진정 좀 하세요. 야, 너는 대체 왜 우리 엄마한테 똑같이 맞서는 건데? 네가 우리 엄마를 더 자극하니까 엄마도 저러시는 거잖아. 일단 아무 말 하지 말고 참아. 내가 해결할게. 어? 예비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저에게도 도대체 왜 못 참고 말대꾸를 하냐며 제발 참으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로 그동안 사귄 정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주방에 계시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뛰쳐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은 창피해하지도 않더라고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우리 대화를 모두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제발 애먼 사람 찾지 말고 그만들 하세요. 사모님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니, 아줌마는 들어도 안 들리는 척 하셔야지. 왜 남의 집 일을 끼고 그래요? 오늘은 이만하고 댁으로 가세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기 사모님, 제가 듣자니 너무 좋은 호사 자리를 제 발로 차는 것 같아서요. 제가 주제 넘은 줄 알지만 끼어들었어요.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셔요. 좋은 혼사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아줌마, 대체 그딴 소리를 지금 왜 해요? 사모님, 그게 아니에요. 저기 이댁 예비 며느님이 말한 그 반찬 가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 가게, 우리도 반찬 사 먹는 그 가게가 맞는 것 같아요. 그 가게가 무시할 만한 가게가 아니에요, 사모님. 아주 유명한 반찬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사모님도 앞으로 반찬은 거기서만 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반조리 식품도 팔고 어쩌면 거의 중소기업 정도로 보셔도 될 텐데요. 왜 안타깝게 장사치라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지. 대박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요. 그 집안 딸이 며느리 사모님 아들이 대박 아닌가요? 뭐라고요? 아줌마, 지금 그 말이 전부 사실이에요? 아유, 사실이고 말고요. 아까부터 제가 다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지금 말실수 단단히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남편도 도우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어요. 그게 정말이니? 네 부모님이 그 유명한 반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신다는 게 사실이야?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 브랜드로 만드신 반찬 가게예요. 시장 옆 블록 상가 건물주시고 지금은 다른 데서 가맹점 내달라는 대박집이거든요. 어머니가 장사치라고 하셨지만 결코 무시할 만한 집안 아니고요. 어머니 댁보다 저희 집이 더 재력은 더 확실한 것 같은데 도대체 오늘 저에게 왜 그러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이 결혼 어머니가 엎으신 거니 더는 할 말 없으시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아차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사치 어쩌고 하며 나가라고 할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죠. 마치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사과하는 듯한 말을 꺼내셨어요. 예, 아가.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나는 너희 집안이 그냥 장사만 하는 줄 알고 그런 사업을 하시면은 진작에 얘기를 좀 하지 그랬어.
아무튼 미안하구나. 일단 여기 앉아서 결혼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자. 응? 하지만 저는 이미 파혼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뒤였죠. 오히려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실망감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태도를 바꾸시는 건 저를 더 실망스럽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어머님이 이런 분이신 줄 오늘 알아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시나 봐요? 어머니는 대체 어떤 집안이 아들이랑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무튼 저도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 며느리를 얻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남자친구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 여기서 끝내자. 헤어지자. 오늘 일 겪고 설마 나한테 더 이상 결혼하자는 말은 못할 거라 믿을게. 뭐? 우리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는 거야? 고작 이깟 일로? 오해 풀린 거면 된 거잖아. 어머니도 실수라고 너한테 사과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뭐? 조금 전에 우리 부모님 모욕하는 거 다 봐놓고 그런 말을 하다니. 오빠도 역시 어쩔 수 없구나. 오빠는 우리 부모님 불러다가 어머님처럼 나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데? 제발 머리가 있으면 역지사지로 생각을 좀 해봐.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으셨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시며 거의 이를 악물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어머, 얘! 잠깐만. 내 얘기 좀 더 듣고 가라. 그래. 아까는 내가 실수했어. 정말 미안하다. 제발 이러지 말고 일단 앉아서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앉아서 얘기해. 아주머님, 저는 오늘 한 번도 흥분한 적이 없는데요. 흥분은 아주머니가 하셨죠. 암튼 저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모욕한 집안이랑 결혼 못하니 그리 아세요. 뭐, 아우, 얘! 너 지금 막 나가자는 거야? 아주머니라니? 결혼 안 할 건데 제가 왜 남의 집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나요? 아주머니가 맞죠?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붙잡은 어머니에게 저리 말하고 모든 상황을 정리해준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눈짓으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상황이 반전된 모습을 지켜보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조용히 그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아마 아주머니도 남의 일이긴 하지만 남의 집 딸이 당하는 걸 아마 못 보겠다 싶어서 나서신 게 아닌가 짐작했습니다. 어쨌든 파혼까지 선언한 이상 저도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저를 몇 번이고 붙잡으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우리 같이 안 싸우는 커플도 없다며 다시 생각해보자고 못 헤어지겠다는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가 내 편을 들어준다 해도 그런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잘 지낼 자신이 없어요. 오빠, 너무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어머니가 하신 말을 다 아무것도 아니게 여길 만한 대인배가 아닌 것 같아. 오빠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결혼하면 과연 한결같을 수 있을까? 우리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아.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저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고 저는 그 결정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제가 왜 결혼을 포기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렸죠.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제 결정을 받아들이셨어요.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저를 이해해 주시는 듯 했죠. 잘했다 못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걸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아들 혼사길까지 막았고 평생을 원망을 들으며 사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들과 절연할 수도 있겠죠.
왜 아들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부모가 유독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희망을 투영하는 도구로 착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런 습성은 자식이 먼저 끊어내지 않는 한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저는 당당하게 파혼을 결정했고, 지금은 그 결정을 후회 없이 받아들이며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전 남자친구 엄마가 아들의 파혼으로 뭔가를 깨달으셨다면 다행이지만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와 파혼 후 아들 더 잘난 며느리에게 장가보내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아들 파혼시키면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자기 기준으로 남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조건이나 직업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파혼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론을 내렸답니다. 여러분도 저의 사연을 통해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